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낮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대략 1시 45분 정도, 2시간이 안 됐죠. 민주당에서 당연히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필수적인 참석 인원들이다. 통합으로 의미하는 오색 국수, 5가지 색깔의 국수, 그걸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하면 좀 빨리 뵙자는 입장이었다.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도 있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감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뭘 의미하느냐.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7가지 요구사항 쭉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가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부채 탕감에는 신중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글쎄, 요거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 협박이죠.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김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명확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오찬을 보고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일 겁니다. 아마도 전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일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모임 자체를 가지 말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다, 이런 거는 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중간 여러 스펙트럼이 아마도 있지 않겠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문제에 관한 온갖 논란이 있었고요. 저는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 댓글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 범죄자를 왜 만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지금도 아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안 만나는 게 좋으냐, 만나는 게 좋으냐, 만나면 조국혁신당 이런 데 끼어서 만나는 게 좋냐,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히 검토를 마친 결과가 어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한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토를 거칩니다. 저야 청와대 같은데 과거 취재를 해봐서 알죠. 많은 검토를 거치고 장단점을 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물론 대통령의 생각도 있죠. 그랬을 때 장단점 다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아예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마음대로 그거 아니죠. 마음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국민 눈높이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느끼는 국민 눈높이는 이거일 거야, 그리고 지지층은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국민 다수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했느냐, 요거죠. 이번 대선 결과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져서 치러지는 대선인데, 자,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거는 이재명은 피의자고 피고인이지만 그래도 비상계엄을 한 사람보다는, 정말 이유가 닿지 않는 비상계엄을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래서 저는 어제 오찬도 결국은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요구, 이미 원내대표 협상 이런 데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꺼내든 것이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다는 의미. 그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 그런 말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아무리 국수지만 소화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물론 소화 안 되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아니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얘기다. 이런 거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다. 점수만 깎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당하게 요구할 거, 김민석 낙마 문제 요구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보시죠. 이거 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추경 그것도 그냥 내 맘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일부 조정? 그건 이제 당에다 떠미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오찬 모임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뭐 완전히 민주당 편드는 사람, 국민의힘 완전히 편드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해서 나는 이 사람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저 사람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것도 평가가 갈리죠. 그때 어떤 게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방법이 이거다라고 해서 내놓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그런 생각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 오차는 쇼입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죠.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쇼를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친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쇼를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아예 모임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저것이 아마 표를 잃을걸? 이걸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계산 안 하고 정치 안 합니다. 다만 그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 3년간은 제가 보기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산이 저는 국민 적어도 51%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야 회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아마 51% 이상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그동안 기자회가면서 관찰자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담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호응을 더 많이 받는 과거의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피의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결과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비교적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늘, 이거 어제 오찬 다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어제 오찬이 벌어지기 전에 만약에 저보고 거기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할 거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거다, 아마 이른바 싱크로율, 그러니까 거의 다 예측 가능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개 빼놓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결국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현 상황이 어떤가? 현 상황이 제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제 제가 김용태 변수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댓글들을 봤더니 뭐 그냥 중구난방이더라고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용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다 왜 탈당한 홍준표를 끼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어쩌자는 거죠? 그 중에 또 김재섭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젊은 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주장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거, 대안은. 그거 없이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안철수 의원 지지자도 있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탈당해서 안 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탈당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정치인이죠.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고요.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그럼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면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저희 뇌사정당이니까 해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뭐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어제 이 오찬을 놓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잘 활용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 정치에 실패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결국은 정치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에 있어서 보다 더 국민 눈높이 51%를 맞추려는 노력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방법론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가지고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빨리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지도자를 뽑아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입장인데, 물론 그 생각에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제 여야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과의 오찬,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런 데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려는 노력, 결국 그게 어느 정도, 얼마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